4장 연습 문제 38번입니다. 38번 문제에서는 상황도 제시해줬지만 그래프를 하나 그려줌으로써 요거 가지고 필요한 정보는 추가적으로 스스로 알아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문제 자체는 평평한 땅바닥 위에서 특정 지점에서 물체를 싹 던졌더니 골프채로 쳐서 골프공을 날렸더니 뭐 적당한 각도를 가지고 쭉 날아가서 공기저항 받지 않고 중력만 받으면서 포물선 운동을 계속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요런 최고점도 지나고 땅바닥까지 도달을 최종적으로는 할 텐데, 물체의 크기는 무시할 수 있다라고 요런 것들은 원래 전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에 위쪽 방향으로 최고 높이 지점은 언제 도달을 하겠느냐, 그때 높이도 구해보고, 그리고 땅바닥까지 다시 떨어질 동안 수평 도달 거리는 얼마가 나올지 구해보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을 때에는 공기저항 무시하면서 중력 받기는 할 텐데, 중력 가속도 9.8 쓸 수도 있고요, 또는 10m/s 제곱 쓸 때도 있는데, 계산은 요게 간단하지만 실제 숫자는 9.8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요건 필요한 상황들 이렇다라고 전제하자라고 써놓은 다음에 계산할 때만 주의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가 물체, 요거 잘못 썼네요. 요거 물체 속력 그래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도라 그러면은 약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의미가 또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물체가 처음에 0초부터 시작해서 5초 동안 물체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서 속력이 빨랐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는 운동을 해서 원래 속도 VB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게 0m/s 기준이 아니라 요게 저기 밑에 0 따로 있고, 이 값은 속도 19m/s를 나타내는 거다. VA 19m/s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31m/s에서 줄어들다가 19m/s 된 다음에 다시 31m/s까지 속도가 작아졌다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할 기간은 총 5초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실제로 VB라는 속력으로 어떤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의 크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그 속도 자체의 크기,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의 포물선 접선 방향으로 가질 속도의 크기 자체가 속력으로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실제 상황과 연결을 해보면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오른쪽 방향으로 적당한 속도를 가지고 있고 위쪽 방향으로도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이 있는데, 공기저항 없이 중력만 완전히 아랫방향으로 받으면서 움직인다면 오른쪽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은 여기 지날 때도 그대로, 여기 지날 때도 그대로인 채로 마지막 도달할 때에도 같은 속도를 유지를 할 거예요. 수평 방향 속도 성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포물선 운동을 위해 위로 가졌던 속도 성분은 그래서 적당히 올라갔더니 중력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적당히 올라가면 속도가 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소위 최고점이라는 부분에서는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은 0m/s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도 계속 아래로 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 지날 때 아래로 속도가 요 정도, 아래로 속도가 요 정도 하면서, 이게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일정한 가로 방향의 속도에 대한 그때 가질 수직 방향 속도들의 합성을 해보면 그 순간 포물선 접선 방향 속도, 방향과 크기가 모두 정확하게 접선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도 실제로는 유의미하게 중요한 문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 자체를 나타낸 전체 그래프에서 요 가로 방향을 일종해도 세로 방향이 변하는 이러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크기는 줄어드는 것이 맞긴 맞는데, 이 2.5초대에 가지는 최저 속력, 실제 속력 중에 가장 느린 속도 값은
언제 갖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바로 최고점을 지날 때의 속도 전체가 되겠다. 그런데 최고점을 지날 때에는 속도가 어떤 모양을 가지죠? 최고점이라는 것에서는 위아래 방향 속도가 없고 오른쪽 방향 속도만 있으니까 이 속력 자체 19m/s는 계속 일정했을 바로 이 오른쪽 방향 속도 성분의 크기였겠다. 보통 Vx로 많이 나타내는데 Vx 일정할 수평방향 속도 성분이 19m/s였구나 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래프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19m/s라는 성분은 처음에도 있었는데 그때 요런 실제 속도 값이 31m/s라고 나온다면 최초의 위로 던진 속도 성분도 알아낼 수 있겠네요. 31m/s 정도의 실제 속도 성분 크기에 대한 적당한 오른쪽으로 19m/s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 어떤 속도 Vy를 가지면서 요게 성분 나눈 거 크기를 만족을 한다면은 Vy는 31의 제곱, V 정확하게 얘기하면 VB의 제곱 빼기 VA의 제곱 루트값만큼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대입해줘서 31의 제곱 빼기 19의 제곱 해서 최초 위쪽 방향으로 던진 요 속도 성분 크기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계산해서 구해주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속도로 위쪽으로 던졌을 때 최고 높이도 궁금하고 다시 떨어질 때 바닥까지의 최대 도달거리도 요것도 궁금한데 일단은 요거 VY라고 해놓고 숫자 쓰기 시작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아래쪽 방향으로 G라는 나중에 숫자는 대입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때 자, 최고점 높이 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봅니다. 문제는 거의 다 풀렸어요. 최고점이라는 것은 이러한 가속도로 0m/s까지 Vy라는 크기가 0이 될 때까지 속도가 Vy에서 0만큼으로 Vy 자체만큼이 변하는 데에 t초 걸린다라고 했을 때 t초 동안 가속도 g에 의해서 이만큼 변해요 라고 하니까 최고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t초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올라간 높이 위쪽으로의 변이 구해라 라고 했는데 요거는 t초 동안 이만큼의 속도가 0으로 되는 동안에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Vy였었던 속도가 0 될 때까지의 평균 속도는 2분의 Vy 플러스 제로니까 2분의 Vy라고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러한 평균 속도로 앞에서 구한 t초 동안 움직였을 거리가 바로 h일 것이다 라고 해서 등가속도 운동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평균 속도 개념 이용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걸로 조금 색다르게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h 되겠다라고 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h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r 값도 구해야죠. 수평 도달거리. 수평 도달거리는 여기에서 구한 최고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2.5초죠. 이거 사실은 그래프에 다 나와 있기는 한데 2.5초로부터 이렇게 알 수도 있고 그래서 Vy 거꾸로도 또 구할 수 있는데 해석상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G값이 10m/s 제곱이면 Vy는 간단하게 25m/s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문자로 전개되는 것도 한번 보여줬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최종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데에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대칭적으로 같은 시간 걸려서 떨어질 것이 2t만큼 걸릴 것이기 때문에 2t, t가 2.5니까 그래프상 2.5니까 5초죠. 5초기는 한데 문자로 계속 나타내 봅니다. 2t라는 시간 동안 오른쪽으로 19m/s로 계속 갈 거리이기 때문에 19m/s 곱하기만 해주면 95m만큼이 r 값이다 라고
구할 수도 있을 건데, 자, 문제 자체는 그렇게 풀이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래프 자체에서 최고점 높이까지 가는데 2.5초, 다시 땅바닥에 올 때까지는 추가 2.5초에서 총 5초 걸린다 라는 걸 다 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계산 자체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지금 이 문제를 굳이 푼 이유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표현법이 색다르니까 점검해 본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답이 나와야 되기도 해요 라는 것도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의미의 문제였습니다. 연습 문제 52번입니다. 52번에서는 지면에서 어떤 물체를 비스듬하게 던졌더니 벽면까지 잘 날아가서 충돌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 벽면까지의 거리가 얼마일지에 따라서 위아래 방향으로의 성분이 뭐 이런 식으로 속도가 된 채로 부딪힌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게 처음 보는 학생들 내지는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문제를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처음에 일정한 속도로 던졌다라고 하는 물체의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이 요럴 것이다 라는 건 이건 고정을 해두고, 만약에 벽면이 이런 지점에 있었다면 어떻게 날아가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한 다음에 부딪히는 순간 오른쪽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의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 그 벽이 더 앞쪽에 있었다면, 이런 지점에 있었다면 같은 운동을 하는 중에 부딪힐 때 수평 성분 속도도 있지만 그럴 때에 부딪히는 순간 수직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은 또 달라질 것이다. 또는 벽이 매우 가까이 있다면 요 정도 거리 있다고 했을 때, 벽이 던진 곳으로부터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때 날아가다가 요만큼밖에 포물선 운동을 못하네 싶을 때 수평 방향 속도 성분과 요렇게 날아가는 중에 부딪혔으니까 그때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이 또 있을 건데, 그것들을 이와 같이 벽면이 어디에 있어서 언제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의 크기가 위로 큰 채로 작은 다음에 아래로 운동이 바뀐 채로 충돌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낸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상황 이해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은 처음에 뭔가 어떤 속도로 던진 오른쪽 방향 속도 성분 Vx라고 하는 것은 포물선 운동을 쭉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일정할 거기 때문에 나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매우 벽이 가까웠다면 일정한 속도로 금방 도착을 할 텐데, 매우 가까웠다면 던진 곳으로부터 벽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다면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나 봅니다. 그런 속도가 위아래로 별로 줄어들지 않은 채로 만났겠다. 그러는 게 이 그래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잘 부딪혀서 벽면이 위아래 방향 속도 성분이 0인 채로 부딪히는 그런 위치는 어디겠냐라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XS라고 한 그래프에서 표현한 여기까지의 거리가 20m다 라고 했으니까 눈금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요렇게 속도가 위아래로 0m/s인 곳은 XS라는 것을 10m로 둘 이런 위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벽이 없었으면 내내 포물선 운동을 했을 텐데, 여기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 벽이 있었다면, 벽의 위치가 그런 데 있어서 충돌을 할 상황이었다면 위아래 방향 속도 성분은 0m/s인 채로 이렇게 부딪히겠다라는 말이 되네요. 그래서 요 10m라고 하는 지점이 만약에 포물선 운동을 벽과의 충돌 없이 자유롭게 할 때에 최고점에 도달할 때의 수평 도달 거리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토대로 이제 물어보는 거 대답하면 되는데 이런 포물선 운동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처음에 Vx라는 속도로 적당히 던져서 위쪽으로는 5m/s로 던진 거는 확정이었을 때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일단 알 수 있네요. 포물선 운동은 공기저항 없이 중력만 받으면서 움직일 때 가로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할 것이고 세로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어느 지점까지 가로로 가든 세로로 갔든 특정 거리만큼 움직였을 때까지는 가로, 세로 방향으로 시간은 공통으로 가진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일단 최고점이라는 것은 5m/s가 0m/s가 될 때까지 t초 동안, 적당히 t초 동안 5m/s가 0로 되는 5m/s만큼의 속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아래 방향으로의 이 속도 성분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로서 이렇게 가졌어야 된다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중력 가속도 G 값을 요거를 크기를 10m/s 제곱으로 쓴다면 그럴 때는 T 값은 0.5초, 2분의 1초 나오겠고 중력 가속도는 나는 9.8m/s 제곱으로 쓸 거야. 우리 할리데이 책에서는 보통 9.8 쓰죠. 그러면은 그럴 때라면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T 값은 9.8분의 5초만큼이 걸릴 거다. 요게 보기는 좋은데 책에서는 보통은 요 T가 9.8 중력가속도 9.8 써서 9.8분의 5초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걸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릴 시간 동안에 가로 방향으로는 10m만큼까지 간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적당한 속도 Vx로 t초 동안 9.8 쓸까요? 중력가속 9.8 쓰면은 5 하게 되면은 10m 나와요. 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처음에 던질 때 위로는 5m/s, 오른쪽 방향으로는 5분의 쭉 해야 되니까 2분의 2 곱하기 9.8, 19.6m/s로 던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중력가속도를 굳이 또 10으로 쓴다면은 딱 20m/s로 던졌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를 통해서 최초에 던진 물체의 오른쪽 방향 속도 성분 19.6m/s 정도, 위쪽 방향으로 던진 속도 성분은 위쪽 방향으로는 아예 5m/s로 던졌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요렇게 될 방향으로 속도 성분을 19.6 또는 20, 위로는 5, 요 정도 될 각도로 던졌겠다라고 하자. 그 각도를 세타다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 값이 19.6분의 5 내지는 20분의 5 이렇게 나올 텐데 거의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될 던진 각도를 찾아봐라 라고 그랬을 때 요거 삼각함수표 실제로 찾아보면은 이 각도 약 14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도 뭐 요쯤 되면은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든가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0.42 라디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어림값이고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어림값을 쓰는 거는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탄젠트 세타가 19.6 또는 2G 이라고 나와야 된다면 G 값은 9.8 얼마 뭐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니까 여기까지 썼다 그러면 이럴 때 세타라고 하는 것은 아크탄젠트 세타를 넣었을 때 요게 나와야 되니까 아크탄젠트 2G분의 5 라고만 써도 뭐 충분합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도예요, 라디안이에요, 그거는
요거 표기하는 방법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위를 따로 쓸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아크탄젠트 2g분의 5 내지는 아크탄젠트 그나마 19.6분의 5 내지는 4분의 1, 0.25 요 정도 써주면은 어림값 계산을 더 이상 전개하지 않으면서 던진 각도 어느 정도는 제법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하겠어요.